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실 놓고 야권의 사퇴 압박에 청와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났는데 85분 동안 서로 할 얘기만 하고 헤어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민주당의 의뢰로 정치 댓글 조사 의혹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일당이 모두 민주당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시리아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항공모함 같은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하면요 나를 못 당한 거죠. 그러니까 1대1 회담은 절대 안 한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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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그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불렀을까? 불러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주면 그럼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지. 영수회담 해가지고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불렀겠어요. 자, 1대1 회담은 안 한다.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일부 언론에서는 번개팅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상일 전 의원님. 예.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사실 번개팅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2시 반부터 1시간 20분 동안 만났는데 전격적으로 결정이 돼서 연락이 청와대에서 먼저 자유한국당으로 간 것은 그 전날이거든요. 12일 네. 오후에. 네. 12일 오후에 임종석 실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네. 한병도 수석이 연락을 했죠. 네. 해가지고 강효상 대표 비서실장 연락을 해서 원래는 남북 정상회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네. 이런 대통령의 뜻을 전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역제의를 해서 네.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배경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네. 바로 그제 12일 점심 때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원로 자문위원들 모임이 네. 대통령과 있었단 말이죠. 그때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준표 대표가 1대1 만남을 원하니 지금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으니 들어주는 게 좋겠다. 과거에 본인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추진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 쪽에 연락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불러서 어떤 초당적인 네. 어떤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대표는 정치 이야기까지 하자고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제 만남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서로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의 건전한 조언과 대화는 바람직하지만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8번에 걸친 북핵 거짓말을 한 정권이 이번 9번째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실 때 첫째 북핵을 일괄 폐지하는 정상회담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는 속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좀 뉘앙스 좀 달라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번개팅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났대요. 네. 그런데 또 비공개로 했어요. 아니 할 말만 하고 끝날 그 회동 같으면 왜 비공개로 하죠? 비공개로 하는 얘기는 뭔가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갑자기 잡은. 그리고 이분들이 두 분이 평상시에 번개팅으로 만나던 사이도 아니잖아요. 계속 안 만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만났는데 서로 할 얘기만 하고 끝났다. 이게 납득이 되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8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는데 지금 공개한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네. 그게 뭘까? 굉장히 오늘 궁금하고요. 박수선 대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야합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뭐 야합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뭐 야합일지 아닐지 이제 그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비공개로 이런 그 회담을 갑자기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지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저께 이제 오후에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어제 회동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김기식 원장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글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김기식 원장을 내주는 대신에 다른 뭔가를 홍준표 대표로부터 좀 확실하게 좀 얻어내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제 추정이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은 것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뉘앙스 이제 이야기를 부탁드렸는데 분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강 변호사,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어찌됐든 뭐 여권의 1인자, 어쨌든 야권 제1야당의 이제 1인자가 만났는데 서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대사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하고 북한하고 이 회담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앞두고 나서 제1야당의 대표를 한번 만나는 것은 네. 나중에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고 거기서 또 뭔가 그 야당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도 있지만 네. 나중에 그 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혼자 소위 이제 책임을 다 떠나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일자리라든가 이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추경 있죠. 이 추경 같은 거라든지 또 국민투표법, 개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난 것은 물론 김기식 원장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안보와 경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틀 이것 때문에 만났다고 보고요. 물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표, 제1야당 대표를 만남으로써 상당한 어떤 그걸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1야당을 좀 이렇게 홀대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유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한 부담을 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시간의 절반가량 동안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40분 동안 정상회담 반대하지 말아달라고만 계속 말씀하셨을까? 마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것에 부담이 돼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반대하지 말아달라 그 논리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 했다고 하면서 또 해설까지 덧붙였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제의할 때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홍 대표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쪽하고 지금 미국 쪽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한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야당이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한다. 이런 한국의 여론을 좀 진정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 미국의 지금 공화당 행정부는 사실 생각이 한국의 보수 야당과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번에 핵 문제를 완전히 CBID, 소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단계적으로 북한이 하나 얻고 또 풀고 해서 이렇게 질질 끌어온 그러다가 결국은 북한이
협상 합의 다 파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는 게 미국 입장이고, 어제 홍 대표도 그래서 리비아식 해법, 적어도 6개월과 1년 내에서 리비아식으로 완전하게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타결하는 거,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 미국의 행정부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생각하고 같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미국 쪽에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남의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도 보수 야당의 생각을 듣고 또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앞으로 취하는 이런 단계에서 어제 만남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 기자 생활 25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 많이 봤는데, 합의가 있었으면요, 홍준표 대표 스타일상 우리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나와서 내가 이런 거 얻었다고 큰 소리 칠 뿐이에요. 근데 사실 본인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표 사이는 뭐 그다지 좋은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속을 다 터놓고 이야기해서 합의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할 얘기를 했고, 게다가 어제 배석하는 사람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80분 내에서 오간 이야기는 사실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나오는데, 만약에 80분 만나고 두 분이 한 5분 정도 만났다면 뭔가 모종의 합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어제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일단 주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야당의 의견을 들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홍준표 대표는 나는 제1야당으로서 어떤 위상, 존재감을 과시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얻은 건 없지만 또 서로 한편으로는 뭐 약간은 얻은 게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는 뭐 조금 전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8가지를 요구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야당 내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얻은 것이 없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태흠 최고위원 같은 게 이런 경우인데, 지금 어제 영수회담의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제처럼 아주 이례적으로 특별하게 번개팅 형식으로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양쪽 다 지금 걸려 있는 사안이 많은 상태에서 두 지도자가 만나서 속된 말로 한 번에 퉁치는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빅딜을 하는 그런 목적이 보통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큰 현안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찌됐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 이게 가장 큰 사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걸려 있는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개헌안도 있죠, 또 추경안도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국회가 교착 상태여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전선을 확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건건이 지금 어저께 8개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건건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요구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 사항들을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정적인 부담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하나를 얻고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해서 빅딜을 하려는 시도가 양쪽이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어제 회동이 저는 성사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묵시적인 합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이제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반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표명을 했는데, 이것만 해도 큰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명분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좀 획득을 한 측면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무엇을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 약속을 해줬을까인데, 그게 김기식 원장 개인의 한 사람의 건은 아닐 것 같고, 그 플러스에서 김기식 플러스 알파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임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명 철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사청문회 있을 때 내정 철회하는 말 아닙니까? 하다가 임명 철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보는 느낌, 집에 보내는구나. 자, 홍준표 대표는 집에 보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는 뭐 간단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에 대한 얘기는 저 정도 얘기밖에 이제 안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영수회담이 김 금감원장 문제 그것 때문에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한 보름 정도 앞두고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제1 야당 당수를 만나서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김 금감원장 얘기도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홍 대표가 집에 보낼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시에 그 서면으로 발표를 했죠. 사실은 그 서면으로 미리 발표를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 영수회담과 상관없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성이라든지 도덕성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평가를 좀 받아보고 객관적으로 말이죠.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어쩌면 지금 김 금감원장한테 사실은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제 김 금감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전혀 지금 반응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선관위에서 내주 초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의 그 결정을 한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사퇴를 하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시키든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럼 김기식 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청와대에서 이야기 나왔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을 통해서도 뭐 위법 사항이 있으면은 뭐 자진 사퇴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정부 운영에 부담이 된다. 이대로 안고 가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여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고 민심이 뭐 지금 여론조사만 해도 벌써 50%가 넘는 국민들이 경질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이 심각하다. 청와대에 전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런 입장을 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기식 원장이 저는 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식 원장의 많은 문제가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는 건 로비 아니냐고 이야기했던 분이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나왔고 또 본인의 해명이 거짓말로 또 드러난 게 꽤 여러 개 있고요. 또 후원금 쓴 것도 사실 저도 국회의원 했지만 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왔으면 청와대에도 자진 사퇴를 시키든지 뭐 김기식 원장이 판단해서 물러나든지 했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 10일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중앙선관위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유권에서 의뢰를 보낸 것도 자가당착인데 그런 절차를 밟음으로 인해서 청와대는 시간을 벌면서 청와대의 검증 실패, 인사 실패에 대한 이거의 여론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것도 중앙선관위의 판단 또는 검찰의 판단을 보고 일단은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 그 다음에 위법 여부가 안 나오더라도 국회의원 도덕성의 평균 이하라고 확인이 된다면 물러나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도덕성의 평균이라는 건 너무나 주관적인 잣대이고 지금 금감원장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임명을 시켰는데 그 금감원장이 지켜야 할 도덕성은 더 사실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덕성의 평균 이하, 이거 주관적이지만 저는 평균 이하라고 봅니다. 결국은 중앙선관위가 16일 날 월요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텐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후원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건데요. 나머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 가는 건 사실 중앙선관위 소관도 아닌데 후원금 처리와 관련해서 일단 본인이 경선에 떨어지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5천만 원을 자기가 운영하는 연구소로 실질적으로 가게 했고 그 돈을 또 본인이 월급 등으로 여러 가지 썼단 말이죠. 물론 그 돈이 바로 그리 간 건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선관위가 당시 김기식 의원이 그거를 문의할 때 정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후원금을 연구소로 보내는 건 그거는 공직선거법과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선관위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입법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사퇴로 직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김기식 원장은 다음 주에는 물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김기식 구하기에 아예 이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 사찰을 선언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하려는 시도라고 안해할 수 없습니다. 김기식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제19 감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하자던 적폐 그 자체임을 야당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정의당까지 지금 사퇴를 하라고 했는데 야당은 김기식 원장 사퇴에 또 상당히 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 문제는 청와대가 매듭을 짓는 게 답이죠. 예,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바른 길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글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사실상 압박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거 떠나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도덕성 기준이 평균 이하라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임토록 하겠다라고 한 그 얘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김 원장 같은 경우 논란이 되는 이유가 도덕성 기준에서 볼 때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참 이하이기 때문에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에도 이건 도덕성 기준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니 알아서 사퇴하기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고뇌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참 최선을 다해서 개혁적인 인사를 뽑으려고 했는데 역시 국민 눈높이가 좀 안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국민전 사과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이 정치적인 감각이 좀 있는 인물 같으면 전 벌써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제 시점에서. 그런데 뭐 이분이 좀 계속 뭐 버티기를 하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중앙선관위 결론 나오기 전에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식 원장 그동안 사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다가 최근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홍감사항에서 의혹들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인정하십니까? 계속 거치는 계속 하시는 건지 그냥 어떠신지. 참 본인도 깝깝할 것 같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미 김기식 원장의 손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저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기회를 실기한 것 같아요. 김기식 원장이 스스로 실기했다. 지금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갔단 말이죠. 네 곳을 말이에요. 네. 그것도 지금 공안부하고 형사부하고 특수부를 가지고 꾸려가지고 팀을 만들었어요. 네. 특별팀을. 네. 이 얘기는 공안부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이걸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특수부가 들어갔다는 게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거든요. 그 뇌물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사부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이 전부일지 아니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같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김기식 원장의 손을 떠났고 수사에 의해서 지금 뭐 포트라인에 설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사실은 이종헌 정치평론가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 구도가 어쩌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또 관련된 그 민정수석이라든가 뭐 관련된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또 지금 좀 갈리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내일 뭐 그걸 보겠다는 거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보는 건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본인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태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관련해서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에 지금 개인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4억인가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보통 뭐 정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이 이게 모으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달 월급 받는 거 참 국민들 보기에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모으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의원이 무슨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현금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수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쪽도 지금 이건
아마 좀 파헤쳐 볼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뇌물 문제가 네.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이른바 정말 전격적으로 또 한 부서가 아니라 세 개 부서가 종합적으로 덤벼들고 있는데 그럼 이제 뇌물, 뭐 정치자금법 위반 여러 가지 조사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는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뭐 적당하게 수사를 했다가 다시 검찰이 다 지금 당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이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적당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미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 중에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그거 감추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리고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거고 일단은 우리 뭐 이정우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이 재산 예금만 3억 5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원 월급을 다 저금을 해야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3번 다녀왔는데 여기에 본인 주장대로라면 이미 로비입니다. 본인은 그걸 로비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로비의 어떤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검찰이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박 10일 가장 오래 갔다 온 출장 그거 소위 말해서 인턴을 데리고 갔는데 3,077만 원을 대경제연구원이 그 지원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4개국을 다녀왔는데 그걸 다녀와서 국회 속기록에도 다 나오는데 이 연구원의 유럽 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본인은 그거 도와주질 않았다. 특혜를 안 줬다. 그리고 청와대도 그 말 믿고 실패한 로비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속기록에 보면 그 연구소를 세우는데 본인이 그 세우는 게 옳겠다. 예산 반영하자라고 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검찰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거고 그 다음에 후원금을 마지막에 소위 땡처리라고 하는데 본인이 활동하는 그 연구소로 일단은 5천만 원이 갔고 또 그 연구소에 별도의 연구 영역으로 8천만 원이 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관위가 당시에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소위 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선관위가 월요일 판단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검찰도 그 판단을 가지고 역시 또 수사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김기식 원장은 다음 주에 사퇴하는 건 물론이고 포토라인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도 꽤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제가 보태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게 이거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대외경제연구소 유럽 모니터링 예산 본인이 예산 소위 들어가서 끝내 반영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청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제 방증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만약에 더 나오고 그것이 만약에 개인 그 재산 증식에 만약에 또 다른 사례들이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선관위의 답변, 청와대에서 중앙선관위 물어봤어요. 이 법인지 밝혀달라고. 다음 주 초에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4가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네. 그 4가지 중에서 후원금 가지고 기부한 돈 네. 그리고 퇴직금 준 거 그거는 이제 중앙선관위가 답변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나머지도 하나의 뭐 해석은 내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중앙선관위가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다만 중앙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앙선관위는 그 첫 번째 기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법하다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김 금감원장이 옛날에 물었을 때에도 말이죠. 그건 위법의 여지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뭐 확실하게 위법하다고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부 비판성 기사에 달린 공감한다라는 그 공감 댓글을 조작한 일당이 모두 민주당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참 요 근래 보기 힘든 사건이 터졌는데 대형 악재가 터진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 엄청나게 대형 악재가 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남북 그 아이스하키 팀 공동팀 이제 구성할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자유한국당 내지는 보수 진영 쪽에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댓글을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3명 가운데 지금 이제 3사람이 지금 이번에 구속됐는데 3사람 가운데 2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그 조직에서 이거 마치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한 것처럼 위장해서 이 댓글을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게 포착이 된 계기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요즘 보니까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런 글들이 이게 일종의 매크로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무작위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에 고소를 했고 네이버 측도 이게 너무 수상하게 동일한 댓글들이 막 쫙 올라가고 뭐 갑자기 또 좋아요가 확 눌러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이게 좀 이상하다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근데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 이제 드러난 게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의 무슨 외곽 조직이라든가 또는 보수 진영에서 뭐 이렇게 과거 이제 시발당 같은 이런 조직일 줄 알았더니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좀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지금 이제 일을 벌였다라는 거고요. 파주에 있는 그 느릅나무라고 하는 출판사. 근데 사실상 출판 활동을 하지 않은 한 8년 내지 9년 전부터 이제 활동해온 그런 조직으로 보이는데 일단 3사람이 지금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동자로 이제 보이는 그 인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파워 블로거로 지금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그 인터넷 그 파워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뭐 노스트라다무스 그래서 예언을 굉장히 잘한다. 정치적인 예언을 잘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또는 이제 친노 친문 쪽을 이제 상당히 그쪽 성향의 인물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지금 이제 파장이 크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들고 텔레그램 아시죠?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지우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해서 보니,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지금 핵심 의원, 으로 추정되는 인물하고 댓글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상당히 상관이 있는 그런 게 아니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판 시발단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뭐 지우려다가 이제 적발이 됐고, 그래도 일부에서는 진짜 당원인지 아닌지도 뭐 밝혀봐야 된다. 뭐 이제 여당 성향의 지지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본인들은 테스트 차원에서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테스트 차원에서 해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하러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 USB를 소위 말해서 화장실 변기를 통해서 내려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 문자를 지우려고 했고 정말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 해봤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으로 그동안에 수상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걸 감추려고 했던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말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스스로 과거에 새누리당이 그랬다면 민주당이 뭐 국정조사하자 별 이야기 다 했을 텐데 민주당이 스스로 지금 자체조사단을 가동을 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도 하고 당내의 소위 핵심 의원, 그 의원은 지금 뭐 실명은 안 나오고 있지만 알려지기로는 정말 상당한 핵심입니다. 대통령과도 매우 가까운 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그분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그분과 댓글을 주고받은 것들이 지금 나왔다는 게 경찰의 이야기고 그다음 이 3사람이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민주당에 돈을 내는 당원, 1,000원 아시지 않습니까? 당원 중에도 돈 1,000원 안 내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돈 1,000원을 내는 당원들은 정말로 충성심이 강한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권리당원, 진성당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김모 씨라는 사람은 소위 친문 친노 진영에 굉장히 온라인상에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고요. 그 사람이 많은 또 그 활동을 해왔는데 이분이 주역인 것처럼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테스트가 아니고 지금 1초의 좋아요가 공감한다는 게 5개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건 이거는 비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614개 소위 아이디를 이용해서 그렇게 된 건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이 보수 세력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건 이거는 다 조작된 거다라는 걸 소위 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작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초에 5개가 막 올라온다.
정부를 비판하는 거에 있어서 공감이 5개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보수가 이번에도 또 조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이게 난장판이 됐다, 범죄 행위다 해서 고발한 거고, 그다음에 SBS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씨가 심지어는 대기업까지 관여가 돼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거 고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를 난타를 했거든요. 그런 거는 역시 보수를 흠집내기 위해서, 보수는 남북 화해를 회방하는 세력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 3명이 단순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겠느냐, 아니면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거는 이번에 그 2 댓글에 대해서만 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아까 검찰 수사도 이야기했었지만 경찰도 그렇습니다. 지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수사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도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야당에서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돼 가지고 이걸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느냐, 특검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수사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는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빗대면서 민주당 쪽에서 악성 댓글 수사를 촉구했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악성 댓글의 형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악성 댓글 조작에 대해서 방관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근절시킬 대책을 시급히 세워주실 것을. 자, 뭐 민주당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이것을 개인 차원의 그런 것으로 지금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민주당 핵심 의원이 여기에 개입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당 전체 차원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일부 의원이라도 이 조직적으로 여기에 개입했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핵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은 연락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이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몇 명의 의원이 연루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의원과 그 정말 댓글 조작을 한 그런 사람들 간의, 당원 간의 그 관계는 어떤 것인지, 뭐 돈이 오고 갔는지 또 시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밝혀서, 밝힐 건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것이 이제 가장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박범계 수석 대변인 현역 의원이 뒤에 있다는, 배후에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야당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